1년간 간병해준 건 고맙다. 이제 신장만 주고 끝내자고. 그 한마디에 제 모든 인생이 갈기갈기 찢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낯설게 이글거렸고 온몸에 한기가 덮어요. 수술복을 입은 저는 손끝까지 떨리고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의 사랑, 헌신, 희생, 전부 속임수였나요? 혈관 안으로 식은 피가 번집니다. 이미 엉망이 된 심장. 돌아갈 길이 아득하게 멀기만 했습니다. 누가 내 편일까요? 하루아침에 뒤집힌 삶. 이 지옥 끝엔 무엇이 기다릴지 숨을 삼키며 다시 묻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사랑이 배신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고단한 하루로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서울 은평구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여요. 세수도 대충, 머리도 대강 묶고 나섭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네. 복도의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남편 민주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어요. 창백한 얼굴, 부어오른 손목과 발목. 만성 신부전 사기 진단을 받은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일어나야 해. 투석 시간이야. 아, 벌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6시 정각, 투석센터로 향하는 지하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요. 부축받으며 걷는 남편의 모습 때문일까요? 투석센터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습니다. 12번 박민준 환자분. 간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옵니다. 4시간 동안 기계에 연결된 남편을 지켜봅니다. 혈액이 투명한 관을 타고 흘러가요. 생명을 이어주는 끈이지만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아파? 괜찮아. 이제 익숙해. 오후 2시 투석이 끝나자마자 편의점으로 뛰어갑니다. 남편은 택시로 집에 먼저 보내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썩어 있습니다. 8시간 연속 서서 일해야 해요. 계산, 진열, 청소, 발주까지. 손님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밤 10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옵니다.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후들거려요. 현관문을 열면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라면 끓여 먹었어. 고생했어. 365일 반복되는 이 지옥 같은 루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47만 원. 이번 달 투석비 13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여보, 이번 주 투석비. 또 돈 얘기야.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더 안 좋아져. 말을 흐리며 고개를 돌립니다. 은행에서 온 독촉 문자가 하루에 3번씩 울려요. 전세자금 대출 3천만 원. 이미 2개월 연체 상태입니다. 아빠한테 부탁해볼까? 장인어른한테 손 벌리는 건 싫어. 내가 무능한 사위 같잖아.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봅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투석 날짜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3만 원씩. 약값까지 합치면 월 150만 원은 좋게 넘어요. 편의점 월급 120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알바를 하나 더 구해볼게요.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살려야 하니까요. 밤 12시 인터넷으로 새벽 아르바이트를 찾습니다. 신문 배달, 청소, 주방 보조. 잠은 언제 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명 앞에서 제 건강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되뇌지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며칠 뒤 투석센터에서 돌아온 민준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부어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퉁퉁 부은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여보, 오늘 몸이 더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그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헥헥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이틀 후 정기검진 날 담당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많이 올랐네요. 교수님께서 보시겠대요.
대학병원 신장내과 5층 진료실. 교수님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수치가 8.2까지 올랐습니다. 정상의 10배가 넘어요. 손에 든 검사지가 떨렸습니다. 지난달 6.8에서 갑자기 8점이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투석만으로는 한계입니다. 진료실. 아니,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신장 이식 외에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간 투석을 받으며 버텨왔는데 물론 이식 수술을 받으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교수님, 신장 기증자를 구하기가 쉽나요? 뇌사자 신장은 대기 시간이 최소 3년입니다. 지금 상태론 그때까지 버티기 어려워요. 민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손을 꽉 잡는 그의 손에서 절망이 느껴져요. 가족 중에 생체 기증이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지영아, 그건...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순 없습니다. 조직적 합성 검사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겁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민준이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 같았습니다. 검사실 아부의자에 앉아 손목시계만 몇 번이나 들여다봤을까요? 축하드립니다. HLA 조직적 합성이 거의 완벽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그럼 이식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6개 항원 중 5개가 일치합니다. 이 정도면 최적의 공여자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드디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공여자에게도 위험이 따르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빛으로 간절함을 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저녁 시댁의 결과를 알리러 갔습니다. 거실에 모인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어요. 지영아, 정말 고마워. 민준이를 살려줘서. 언니, 저희가 뭘로 보답해야 할지. 따뜻한 말들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지영아, 나 때문에 네가 아프게 되는 건 아닌지. 당신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데 하늘이 도와주실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년 동안의 고통이 곧 끝날 거라는 희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이식 수술 일정을 잡기로 했어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올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제 몸 하나쯤은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요. 민준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준이 신장이식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뭐라고? 신장이식?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굳어졌어요. 네, 제가 기증하기로 했어요. 조직적 합성 검사도 잘 나왔고. 절대 안 된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지영아,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놈이 지금 뭔 짓 하는지 네가 알기나 하냐.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말해야.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길게 들렸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당장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와야 돼. 전화가 끊어진 후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놈이 지금 뭔 짓 하는지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준이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가장 아껴주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렇게 극렬히 반대할 이유가 뭘까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요. 무슨 짓이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뭔가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하기가 아빠, 제발 말해주세요.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내쉬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다. 증거요? 무슨 증거를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돌려 말하시는 걸까요? 아빠, 제가 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너한테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민준에 대한 뭔가? 제가 모르는 무서운 진실이 있다는 걸까요? 그래도 알려주세요. 전할 권리가 있어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줘. 아버지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뭔가를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에요. 혹시 민준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대답 없는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 침묵이 답인 것 같아서 더 무서워져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늦었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딱딱합니다. 아버지 댁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져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던?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수술을 반대하세요.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살짝 떨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뭔 짓 하는지 안다고. 뭔 소리야?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집니다. 당신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민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방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장인어른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 말끝이 떨리며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요. 오해요? 뭘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요즘 예민해서 짜증 많이 낸 거. 그런 걸 보고 변명이 어색하고 매끄럽지 않습니다. 정말 숨기는 거 없죠? 민준의 시선이 계속 바닥만 향해요.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날카롭습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확실해집니다. 평소 차분하던 민준이 이렇게 동요하는 건 처음 봐요.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해요? 당황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래. 고개를 돌리며 제 눈을 피합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민준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집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준의 당황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오늘은 민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서 도시락을 싸게 됐어요. 투석 후 회사에 바로 가겠다고 했으니 점심시간에 맞춰 가져다 주면 좋아할 거예요. 오늘은 특별 메뉴로 준비했어요. 보온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회사로 향합니다. 민준의 회사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8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배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서 들려와요. 덕분에 괜찮아. 고마워. 나영아. 나영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 후배네요. 살며시 사무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2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직원이 민준 옆에 서 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때 그 여직원이 제 쪽을 돌아봅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부인입니다. 나영의 얼굴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해요. 아, 선배님 부인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미소가 뭔가 이상합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닌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지영아?
왜 여기까지? 민준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도시락 가져다 주려고요. 우와, 정말 현모양처시네요. 투석받는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도시락까지. 어떻게 투석받는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회사 동료라면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그 말투가 묘하게 비꼬는 듯해요. 나영아, 업무 보러 가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민준의 모습이 어색합니다. 네, 선배님. 부인께서 오셨는데 천천히 하세요. 다시 한번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뭔가 그녀가 저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선 속에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도시락 놓고 갈게요. 고마워. 나중에 집에서 봐. 빨리 보내려는 듯 서둘러 말합니다. 회사를 나서는 길에도 나영의 그 표정이 계속 떠올라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수술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녁, 현관문이 두드려졌어요. 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아빠? 아버지는 거실에 앉자마자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이 느껴졌어요. 아빠 말만 들어라. 제발 그 수술 하지 마라.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이러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그런 일 당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뭔데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버지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갑자기 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빠,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아빠 말만 들어라. 그 수술만은 하지 마라. 무릎 꿇은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계셨어요. 내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아빠, 일어나서 얘기해요. 제발요. 하지만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애원만 하고 계셨어요. 이런 절박한 아버지를 보니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에 두꺼운 A4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지영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손끝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네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비탐 정사무소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봉투.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총 47장의 컬러 사진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진 속에는 분명히 제 남편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모텔 앞을 걷고 있는 모습. 3개월 전부터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들을 넘겨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민준이 투석받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다. 마지막 사진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모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들.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 언제부터였어요? 2년 전부터라고. 탐정이 그러더라.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져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1년 동안 간병하며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순간들.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흩어진 사진들을 다시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봐야 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사진. 강남역 근처 모텔 앞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 민준의 뒷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모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 나영이 민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나영의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7개월이라더라. 사진 속 민준이 나영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어루만지듯이.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 민준의 손이 나영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투석받느라 지친 얼굴이 아니라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틀렸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에 엎드렸습니다. 웩, 웩, 쓴물만 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매일 아침 투석센터 가는 길에 제 손을 잡았던 기억. 당신 덕분에 살고 있어 라고 말했던 그 입술로 다른 여자와 키스를 했다니. 지영아, 괜찮냐? 아버지가 등을 토닥여 주셨지만 토할 게 더 있었어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쓰다듬는 남편의 손. 그 손으로 저에게 고맙다며 악수를 청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위장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매일 준비해준 투석용 도시락. 맛있다고 말하며 다 먹어줬던 민준. 그런데 그 시간에도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더 끔찍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민준과 김나영 사이의 메시지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걸로 신혼집 전세 보증금 마련하자.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그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야.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매일 투석센터를 오가며 간병하던 바로 그때. 신장 이식 받고 회복되면 바로 이혼 절차 밟을게. 지영이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수술 끝날 때까지만 참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 남편이 보낸 메시지인가요? 이혼 위자료? 내 신장을 받고 나서 이혼한다고요? 김나영의 답장도 보였어요. 오빠, 정말 대단해요. 완벽한 계획이네. 빨리 건강해져서 우리 아기랑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알겠냐? 그놈이 널 뭘로 보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1년간 제가 뭘 한 거죠?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투석센터 데려다주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 벌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아래로 내려가니 시댁과의 공모 내용까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 수술만 받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시어머니 반응은 어땠어요? 당연히 찬성이지. 원래 지영이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 제가 1년 동안 시댁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명절마다 손수 음식 해가고 병문안도 빼먹지 않았는데. 지영아, 아빠가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면 속 마지막 대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 날짜 확정됐어. 다음 주 화요일. 드디어네요. 수술 끝나면 우리 아기도 아빠 얼굴 볼 수 있겠어요. 그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야. 지영이한테는 정말 고맙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시간이죠. 보고서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1년간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매일 밤 당신만 건강하면 된다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런 놈을 위해서 네 신장을 줄 순 없다. 아버지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정말. 이 모든 게 남편의 진심이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침실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깊게 잠들어 있었죠.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지영아, 왜 이렇게 늦게? 말없이
A4 봉투를 내밀었어요.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강남 모텔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 나영의 배를 쓰다듬는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2년 동안 뭘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합성 사진이야.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추가로 꺼냈어요. 이혼하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으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이것도 합성인가요? 민준이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 따위는 전혀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 사이는 끝났잖아.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1년 동안 간병하느라 고생했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고생했어 라는 말이 귓속을 때렸어요. 마치 일회용품을 버리듯 차갑게 말하는 남편. 7년 결혼 생활이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건가요? 어차피 내 마음은 이미 떠났으니까.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라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던 거네요. 투석받으며 고마워라고 했던 것도 연기였고요. 그럼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였어. 예전엔 이라는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언제부터 거짓이었을까요? 아픈 척 할 때부터였을까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민주는 다시 이불을 덮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며칠이 지났지만 민주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정리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지영아, 수술 날짜 다시 잡았어. 다음 주 화요일이야.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며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손이 멈췄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수술 날짜 말이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여전히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커피 타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지금 정말로 수술을 받겠다는 거예요? 1년간 간병해준 건 진짜 고마워. 정말로. 그제서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장만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정리하자 라는 말이 귓속을 때렸어요. 물건 정리하듯이 저를 정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수술 받고 회복되면 이혼 절차 밟으면 돼.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듯 차분했어요. 당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 끝났잖아. 이불을 다시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신장 하나 주는 게 뭐 대수야. 사람은 하나로도 충분히 살아. 마치 라면 하나 끓여달라는 것처럼 말했어요. 제 몸의 일부를 달라고 하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수야 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1년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요. 매일 밤 10시까지 일하며 의료비를 벌었는데요. 그 모든 게 대수롭지 않다는 거였어요. 제 신장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베개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냥 수술 받고 각자 갈 길 가면 되잖아. 각자 갈 길, 나영이와 갈 길을 말하는 거겠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1년 동안, 정말 1년 동안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석실에서 민준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덕분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당신이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사랑한다. 정말 고마워.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어요. 투석 후 힘들어하는 민준을 부축했던 순간들, 밤새 열이 나는 그를 간병했던 기억들, 모든 게 연기였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뭘 그렇게 오버해?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1년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투석받으며 제 손을 꼭 잡았던 그 손이 지금은 너무 낯설었어요. 이제 알 거 다 알았으니까 그만해. 침대에 눕더니 등을 돌렸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말이었어요. 방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1년간의 사랑이 모두 연기였다니. 새벽 5시 잠들지 못한 채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추가 자료들이 메시지함에 가득했어요. 김나영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 임신 7개월, 그리고 민준 명의로 계약된 강남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서, 계약일은 3개월 전, 보증금 1억 2천만 원. 벌써 집까지 구해놨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준이 재신장을 받고 회복되면 바로 그 집에서 김나영과 신혼을 꾸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간병만 했던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화장실에서 구토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이 뒤틀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1년 3-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수술 정말 해야 하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오늘 오후 2시가 수술 시간입니다. 지금 가서 수술을 받으면 민주는 살아나겠죠. 하지만 그 다음엔 이혼 서류와 김나영과의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어요. 핸드폰에 아버지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딸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눈물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1년간 함께 투석센터를 다녔던 기억들이. 여보야, 물 좀. 침실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어오른 얼굴로 힘겹게 일어나려는 민준을 봤어요. 그 순간 김나영의 배를 쓰다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정말 그만이야. 수술복 입는 것도 마지막 희생도 모든 걸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수술복이 몸에 달라붙는 게 마치 수혜 같았습니다. 민주는 휠체어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야,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그 말을 들으니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평생이라니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인지. 가방에서 A4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준 그 증거들이 모두 들어있었어요. 수술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강남 모텔 앞에서 김나영과 손을 잡고 걷는 민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야? 연속으로 사진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키스하는 장면, 배를 쓰다듬는 장면, 함께 웃고 있는 장면들. 2년간의 불린 증거입니다. 탐정사무소에서 확인받았어요.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까지 펼쳐 보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5천만 원 받아서 신혼집 마련하자는 대화 내용까지. 저는 수술 거부합니다. 수술복 위솥을 벗기 시작했어요. 안 돼. 나 죽으면 어떡해. 2년간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운 분을 왜 제가 구해야 하죠?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수술복을 완전히 벗고 일어섰어요. 민주는 휠체어에서 떨어질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줘.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김나영 씨가 투석 시중 들어드릴 거예요. 간호사에게 수술 취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수술실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지영, 지금 뭐 하는 거야? 복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1년간 우리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키워줬다고요? 키워주셨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뭐야? 민준이 아프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줬다는 말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그 1년간 제가 벌어서 생활비 된 거 다 기억하시죠?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매달 편의점에서 벌어온 120만 원 모두 민준 씨 투석비와 병원비로 나갔죠. 그래도 시누이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그래도 우리가 많이 신경 써줬잖아요. 1년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한 건 저예요.
투석센터 동행, 편의점 알바, 집안일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죠. 이제 김나영 씨가 그 은혜 갚아드리겠죠.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어요. 전 이제 진짜 갑니다. 뒤돌아서는 제 등 뒤로.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걷지도 못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돌아보니 민준이 수술복 차림으로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다리, 투석으로 부어오른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이 복도 전체를 채웠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나 죽으면 안 되잖아. 제발 도와달라. 무릎을 꿇으며 제 바지 끝을 잡았습니다. 간호사들과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2년간 나를 속이고 바람 피운 사람을 왜 내가 구해야 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김나영 씨한테 부탁하세요. 아니야, 나영이는 임신했다고. 그래서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우리가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10년 중 2년은 거짓이었죠. 이제 정말 끝입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 제 뒤로 민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술복을 벗어던진 그 순간 저도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병원 로비에 내려와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임신복을 입고 배를 부른 채 앉아있는 여자, 김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민준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녀 쪽으로 향했어요. 나영이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김나영 씨. 그녀의 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었어요. 임신 7개월. 정말 민준의 아이겠구나. 축하해요. 네? 이제 당신이 투석 씨 좀 들어주세요. 나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참, 월 130만 원 드는 거 알고 계시죠? 언니, 그게 무슨... 매주 월수금 투석, 하루 4시간씩이요. 나영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졌습니다. 식단 관리도 까다로워요. 물도 하루 500ml만 드실 수 있고. 언니, 잠깐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짜로. 그녀의 당황한 얼굴을 뒤로하고 병원 문을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나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길고 긴 악몽이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병원을 나온 지 일주일 후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상담 예약을 잡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불륜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상 위로 사진들과 녹취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최대한 받고 싶어요. 아파트 지분 50%는 기본이고 위자료 3천만 원 정도 요구해 보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선임비는 얼마나 될까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 보수는 승소액의 15%입니다.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돈으로 착수금을 지불했어요. 2달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민준 측에서는 병 때문에 실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모텔 출입 사진. 판사님도 증거를 보고 상당히 분노하시더군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99% 확신합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산분할 50%,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령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년간의 배신과 상처가 법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승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군요. 법원을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승소 판결서를 책상 위에 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서랍 깊숙이 넣어둔 간호학 교재들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펼쳤던 책들이에요. 결혼 후 포기했던 간호사 국가고시. 민준이 굳이 그런 힘든 공부까지 해야 하나라며 만류했죠. 그때는 그의 말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보였구나. 핸드폰으로 간호사 학원을 검색해봤어요. 2024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반 모집 등록비 2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내 돈으로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니까요. 바로 등록하자. 학원 상담실에서 원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3년 공백이 있으시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기초 이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해부 생리학,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까맣게 잊어버린 용어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의지만 있으면 1년 안에 충분합니다. 등록비를 이체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3년간 묻어뒀던 꿈을 다시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드 결제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학원에서 나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을 못 드렸거든요. 아빠,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딸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만나 뵙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집으로 올래? 아니면 밖에서 만날까? 집으로 갈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반가움이 얼굴 가득 번져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우리 딸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딸아. 등을 토닥여주시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 과정, 새 집으로 이사한 일, 그리고 간호사 준비. 아버지는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아빠 아니었으면 인생을 통째로 망칠 뻔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시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용기 내서 말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진짜 고마워요, 아빠.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네 길을 찾은 것 같아서 아빠가 더 기뻐. 간호사 되면 첫 월급으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직접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휴대폰 속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간호학과 동기 단톡방. 1년 넘게 읽기만 했던 그곳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연달아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지영아,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화면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날까? 다들 어때? 모두 찬성이었고 저도 용기를 내어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회피했던 만남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후 홍대 카페에서 동기들과 마주했습니다. 지영아,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말랐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뭐 했어?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한참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병, 1년간의 간병,
그리고 배신과 이용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동안 나를 잃고 살았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아내, 며느리, 간병인의 역할에만 갇혀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렸었죠. 이제라도 찾은 거면 늦지 않았어. 간호사 시험 준비한다며? 정말 대단해. 친구들의 응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카페를 나서며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오랜만에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지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사 준비를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오래된 신혼집의 짐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쌓인 추억들과 마주했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기념품, 부부 찻잔 세트까지. 모든 게 이제는 의미를 잃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웨딩드레스 입은 제 모습에 멈춰섰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 웃음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죠. 이사짐 정리 도와줄까? 아버지가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아빠 덕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버리는 물건보다 가져갈 것들이 훨씬 적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새 원룸 열쇠를 받았을 때 손끝이 떨렸어요.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것이라는 기쁨이 컸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빈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벽에 붙여놨던 부부 사진 자리에는 간호사 교재를 올려뒀어요. 책상 위에는 합격 기원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꾸며가는 공간이었어요. 저녁 늦게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이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야.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렘이 올라왔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훨씬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며 공부했어요.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증을 손에 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해냈다. 정말 해냈어.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 면허증이라는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지영.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주 후 서울대병원 암센터 면접을 봤어요.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의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새 유니폼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병동을 걸으며 깨달았어요. 환자분들이 제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당당한 전문직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동료 간호사에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였어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쁨.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수술복을 벗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고마워요. 그때의 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용기 내서 진실을 마주한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발로 서서 걷고 있다는 것을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